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학입니다. 오늘은 이정기 그리고 이정기에서 세워진 제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기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리고 제나라는 아십니까? 제나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강태공, 그 다음에 제황공, 관자 이런 인물들을 떠올리는데요. 바로 이정기와 이정기 일가에서 세워진 나라가 제나라입니다. 이정기는 고구려 유민 2세대입니다. 그는 요소지방에 있었는데요. 산동지방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가가 55년간 지배하면서 제나라는 이름으로 정나라 중앙정부와 대결을 벌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 인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은 2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내지로 끌려갔습니다. 북쪽을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외몽골 지역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신장성, 감숙성, 청해성, 그리고 운남성 이런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고요. 이들은 이런 황무지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군인이 돼서 변경에 배치가 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결병이라는 이름하에 굉장히 용맹을 떨쳤는데요. 그 단결병을 거느리고 세계적 위협을 이룩한 사람이 바로 고선지입니다. 그런데 고선지보다 조금 더 뒤에 인물이면서 그리고 고선지와는 성격이 다른 인물이 바로 이정기입니다. 이정기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매력을 느끼는 인물인데요. 제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 당나라 내부에서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알록산의 난이라고 해서 절도사의 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절도사라는 것은 당나라 중앙정부가 주로 이민족 출신을 등용해서 국경 가까운 곳에 배치해서 이민족들의 침공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절도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알록산이라는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당나라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알록산은 안씨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그의 아버지는 오늘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부하라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투르크인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이방인인데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당나라 현종의 총애를 받았던 양귀비 그리고 오빠인 양국충 이들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알록산은 반란을 일으키고 파죽지세로 당나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니까 당나라 중앙정부에서는 견디다 못해서 당나라 현종이 남쪽으로 도망을 하게 되고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양귀비를 죽이게끔 하는 사건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알록산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서 당나라 중앙정부는 또 다른 세력들의 힘을 빌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의 절도사들 그리고 새로운 절도사들이 생겨나면서 말 그대로 당나라 중앙정부의 힘은 더더욱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데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당나라 완벽한 통일국가를 이루었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끝없이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고선지에서 보듯이 당나라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저 먼 서쪽부터 동쪽으로 이주해오는 아랍 군대들 그리고 오늘날의 티베트죠. 터번이 성장하면서 당나라 중앙정부의 특히 장안 지역까지 윽박해 들어오고요. 그리고 바로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 연합군을 깨부셨거든요. 이런 토번군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보면 운남성에는 운남성 아시죠? 운남성 곤명이 주도인 그 운남성은 25개 이상의 소수민족들이 사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고구려 유민들이 이 운남성에도 호진이 있다고 있는데요. 운남성에서는 그 아름다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지만 딸이란 호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막 통일국가로 성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정기가 막 활동을 벌일 무렵에 역시 남조국도 당나라 중앙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고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시 당나라 중앙정부는 주변 세력의 여력을 뻗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산동반도에 도착한 이정기 세력들은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료에 따르면 바로 요소지방에 있었던 고구려 유민 세력들은 뗏목을 타고 산동지방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때 뗏목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뗏목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운송수단을 의미하겠죠. 분명한 것은 바다를 건너서 산동지방에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요소지방에 있었던 고구려 옛 땅과 너무나 가까운 요소지방에 있었던 고구려 유민 세력들이 산동반도로 내려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 있었던 많은 세력들이 대부분 끌려가고 또 나머지는 대종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서 여기서 발해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력들은 왠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버리고 다시 산동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산동지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지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탁월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곳입니다. 이렇게 톡 튀어나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화북지방, 그리고 우리가 말한 바레만 북쪽의 유화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한반도의 이런 지역들, 이런 남쪽 지역들과 딱 마주치는 각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가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바레만을 통해서 엄청난 수산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레만을 통해서 요동반도에 상륙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끝을 통해서 한반도 중부와 직접 교육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절강지방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류가 모여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산동지방은 바로 중국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신석기 문화에 가장 뛰어난 용산 문화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기에서는 나라들이 건설이 됐는데 그 유명한 제나라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동지방에서 일어난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요. 제나라 출신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과거부터 심지어는 지금 현재 중공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바로 군부를 장악한 사람들이 이 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이민 세력들은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지역에 정착한다면 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주변을 팽창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팽창을 시도하는데 이정기는 친척인 후일과 같이 내려왔는데 후일은 인격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부하들에서 축출이 되고 결국 부하들의 추디에서 이정기가 절도사 지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중앙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정기에게 절도사 지위를 내리고요. 그리고 육운, 해운, 앞, 신라발의 양본사라는 그런 직책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발해와 신라에 관한 모든 무역과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정기에게는 원래 본 이름이 이해옥이었었는데 이정기라는 이름까지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정기는 이때 당나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정치 세력, 군사 세력으로 인정을 받고 독립적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나라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당나라 중앙정부에 복속을 하겠습니까? 이정기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탁월한 이치를 활용해서 팽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운하의 물목을 장악하고 주변 지역을 공격하고 여기 점령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져서 한참 전성기 때는 무려 이정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의 호구수가 80만, 이정기 휘하에 있는 인구수가 약 400만 명이 달할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된 이정기는 다시 서쪽으로 그들의 근거지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산동반도에서 서쪽으로 쭉 이동하다 보면 어떤 지역이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는 낙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장안이 나옵니다. 장안은 당나라의 수도이고요. 낙양은 수나라의 수도였었고 당나라의 초기 수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정기 세력들은 그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바로 낙양 가까운 운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절도사들에게 공격을 받고 시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정기 세력이 낙양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일종의 공격 행위로 간주하고 역시 똑같이 당나라에서도 이정기를 공격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정기는 더욱 본격적으로 공격 준비를 해서 이제 양쪽의 군대가 충돌할 시간이 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이정기는 49세 젊은 나이로 급사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려민 세력에는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인 이납이 있었는데 아마 그가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급사한 사실을 숨기고 그 다음에 군대를 정리하고 당나라 중앙정부 협상을 한 다음에 자신이 절도사의 지위를 그대로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납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을 제나라라고 선포하고 본인은 거기에 왕이 돼서
새로운 식으로 질적 전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고선진은 이정기 세력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 이후에 제나라는 고구려민이 세운 나라로서 고구려의 꿈을 다시 한번 산동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실현하면서 점점점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나라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있었던 내부적인 혼란과 그리고 외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는 바로 제나라를 공격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거쳐하게 됩니다. 당연히 제나라 입장에서 반격을 가하게 되고요.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제나라는 힘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이납이 죽고 아들인 이사고가 왕이 올랐고요. 이사고도 얼마 못 가 죽다 보니까 다시 이사도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나라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819년에 이르러서 항복을 하고 제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당나라가 얼마나 급했던지 신라에게 구원병 3만 명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령군이라는 특수부대를 편성해서 제나라를 공격하는데 이 무령군의 아졸로 들어가서 군중소장이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령군 속에서는 장보고를 비롯한 우리 범신라인들이죠. 백제유민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사람들이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 그들과 그리고 고구려민들이 주축이 된 제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819년에 즉 55년 만에 이정기가 절도사의 지위를 받은 지 55년 만인 819년에 제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남았던 주민들은 제당 신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백제유민 그리고 신라에서 온 사람들과 합쳐져서 제당 신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장보고라는 인물을 만나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당이란 체제 속에 속한 제나라였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당나라의 역사에 편입이 됐지만 우리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또는 이런 인물들이 활동한 제나라에 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었었고 그들은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디아스포라로 존재했던 겁니다. 제가 이정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정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고구려가 위대했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의 도리로서 그리고 우리 민족 역사에서 아픈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된다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정기와 그의 제나라를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